안녕하세요. 자, 내가 해봤는데 시리즈를 준비해 봤는데요. 이렇게 일을 하면서 경험했던 것들을 한번 깔끔하게 정리를 해보는 그런 시리즈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는 서비스 기획 그리고 서비스 개발 기획의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 부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경험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정리를 한 거니까 뭐 다른 경험을 하셨던 분들도 있을 수 있고 참고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작해 볼까요? 온라인 서비스를 기획할 때도 그 서비스를 개발할 때도 기획은 이루어집니다. 보통의 경우 온라인 서비스 기획이 이루어진 다음에 개발과 관련된 기획이 이루어지는데요. 그럼 과연 이 기획이 두 가지 기획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온라인 서비스 기획 같은 경우는 사용자의 경험을 목적으로 기획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에 반해서 서비스 개발 기획은 이러한 사용자의 경험이 이루어진 앱이나 웹을 만들어내는 것을 목적으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다른 또 하나는 서비스 기획에서는 사용자 경험이 중요하기 때문에 목표 사용자의 특성의 파악이 매우 중요하고요. 서비스 개발 기획에서는 이 앱이나 웹을 만들어내는 기능, 디자인 등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세 번째로 서비스 기획에서는 서비스 가치가 생성되고 전달되는 가치 프로세스가 매우 중요한 반면에 서비스 기획에서는 앱이나 웹을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개발 프로세스가 상당히 중요하게 됩니다. 이러한 어떤 서비스 기획과 서비스 개발 기획의 목적이나 방향성의 차이 때문에 서비스 기획 같은 경우는 진행을 할 때 데이터, 즉 사용자의 어떤 특성을 나타내는 아니면 가치가 형성되고 가치가 소비되는 것과 관련된 데이터가 매우 중요한 기획의 어떤 요소가 된다면 서비스 개발 같은 경우는 앱이나 웹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트렌드나 또는 참여하는 개발자나 디자인의 특성, 그다음에 이 사람들의 성향이나 어떤 능력, 개발 능력, 그다음에 어떤 디자인 어떤 방식 이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한 요소가 되게 됩니다. 서비스 기획이 그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용자의 경험을 설계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의 니즈 파악이 서비스 기획의 시작점이 됩니다. 이러한 니즈를 파악한 다음에 이러한 니즈에 맞춰서 서비스 가치를 구현할 수 있는지를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부 자원 그리고 이러한 자원들이 얼마나 투여될지를 측정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외부 경쟁 상황에 대한 파악이 필요로 하게 됩니다. 서비스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내부 자원과 외부 경쟁 사항이 파악이 되었다면 이를 기반으로 해서 서비스 가설을 수립하게 됩니다. 이러한 서비스 가설은 핵심 사용자의 묘사와 그 핵심적인 사용자의 페르소나를 기반으로 해서 이루어지게 되고요. 이를 통해서 앞으로 우리 서비스가 지향해야 할 가치와 경험을 구체화하게 됩니다. 이렇게 구체화된 어떤 서비스 경험, 서비스 가치 이러한 부분들은 데이터, 즉 핵심 사용자와 사용자 페르소나에 의해서 나타나는 데이터가 바로 근거가 돼서 구체화되게 됩니다. 이를 구체화시키는 방법으로 서비스 정책이 수립되고 그다음에 서비스 기능이 구성이 되고 또 서비스 구조가 형상화되게 됩니다. 이렇게 서비스 정책, 서비스 기능, 서비스 구조까지 만들어지게 되면 비로소 서비스 개발을 위한 기획으로 넘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서비스 개발 기획은 서비스 정책, 서비스 기능, 서비스 구조에서 나타난 요구사항을 파악하는 것에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요구사항을 파악해서 이 서비스를 어떠한 기능의 구성체, 묶음으로 구성을 할지를 정의를 하게 되고 이러한 정의가 이루어지게 되면 비로소 WBS의
기반이 형성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기능을 정의했으면 이 기능을 어떤 식으로 개발할지 상세한 시트를 작성을 하게 되고, 또한 이러한 기능이 어떤 사용자 플로우에, 사용 플로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지 프로세스를 정리하게 됩니다. 이렇게 정리된 부분과 최초로 작성된 WBS의 원시적인 모형들이 결합돼서 구체적인 개발 일정이 나오게 되고, 이 일정에 따라서 서비스 개발은 관리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서비스 기획 쪽으로, 오른쪽에 있는 서비스 기획 쪽으로 보게 되면, 정의된 기능을 상세화하고 그 다음에 사용 유저의 플로우를 정리했다면, 이를 기반으로 해서 IA를 구성하게 됩니다. 이렇게 정리된 IA를 통해서 화면 정의서가 나오게 되고, 이 화면 정의서를 기반으로 해서 필요하다면 와이어프레임 문서까지도 작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이후에 여태까지 정리된 기능 정리, 그러니까 기능 상세화 시트와 그 다음에 기능에 대한 어떤 플로우, 사용 플로우, 기능 상세화 프로세스, 그리고 IA 화면 정의서를 가지고서는 스토리보드를 작성을 하게 됩니다. 물론 뭐 기획자가 1명 정도, 2명 정도 된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이게 기획자끼리 서로 얘기를 하면서 어떤 기획서를, 그리고 또 스토리보드를 작성할 수 있겠지만, 만약에 기획자나 뭐 디자이너가 한두 명이 아니라 막 10명, 뭐 20명 이렇게 투입되는 대규모 서비스 개발 프로젝트라고 한다 그러면, 앞서 기능 정의서, 그러니까 화면 정의서, 이러한 어떤 기본적인 문서가 잘 돼 있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면은 스토리보드 제작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보통의 일반적으로 프로젝트 전체 관점에서 개발자가 아니면 디자이너가 받아보는 문서는 스토리보드이지만, 기획팀에서 이루어지는 기획 문서는 기능 정의서, 뭐 화면 정의서, IA, 뭐 이러한 부분들, 서비스 플로우, 이용 플로우, 이런 것들을 기획 문서라 하고, 스토리보드는 기획팀에서 기획 그런 문서들을 가지고 작성하는 최종 산출물이라고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발자나 디자이너는 기획 과정 문서를 보는 게 아닌 스토리보드, 최종 산출물인 스토리보드만을 보기 때문에, 이 스토리보드가 기획 문서라고 인지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실질적인 어떤 여러 기획자들이 함께 일하는 기획 업무에 있어서는 스토리보드는 기본이 되는 다른 기획 문서들에 의해서 생성이 되는, 산출이 되는 최종 산출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비스 기획과 서비스 개발 기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제가 경험한 입장에서 서비스 기획은 마케팅 쪽의 온라인 서비스 프로덕트 기획과 그 다음에 온라인 사업 기획 쪽에 좀 더 가까웠고요. 그 다음에 서비스 개발 기획은 앱이나 웹을 만드는 개발 쪽에 좀 더 가까운 기획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비스 기획에서는 시장 상황이나 어떤 사용자 니즈나 성향을 분석하고 이에 맞춰 갖고 어떤 식으로 사용자 경험과 가치를 구현해낼 것이냐, 이러한 부분들을 좀 더 고려를 많이 했었고요. 그 다음에 서비스 개발 기획에서는 이게 개발자들과 디자이너들과 어떻게 커뮤니케이션 해가지고 우리가 목적한 앱이나 앱을 잘 개발할 수 있을지, 좀 더 IT 기술적인 관점에서 좀 더 기획이 진행되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겠고요.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뵐 때까지 건강하게 잘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감사합니다.